이제 투자자의 생각을 읽어라. 그러니까 투자자의 생각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좀 더 설득하기가 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패턴으로 투자자들이 사고를 하는지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 투자자의 생각을 읽어라라는 4Y의 내용은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저희 CNT테크는 21년 됐거든요. 회사 21년 된 제가 이제 학생 때 창업한 회사입니다. 근데 투자를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400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400개가 좀 넘는데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사고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고 패턴들을 작년 10월에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20년 이상 투자한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패턴과 그분들의 사고의 패턴들을 이게 좀 저도 인터뷰하면서 4Y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Y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Y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Why you, 또 Why now, Why this idea, 또 Why me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금융위 위원장님이랑 이제 간담회가 있어서 늘 이제 예를 들어 벤처 캐피탈은 그냥 저희는 벤처 캐피탈 어디에요라고 얘기하면은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이제 엑셀러레이터 CNT테크입니다라고 하면 엑셀러레이터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엑셀러레이터는 저희도 주력 투자가 전체 포트폴리오 400개가 넘지만은 그 중에 투자 시점으로 보면은 3년 이내 기업에 한 60%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 기업이면은 회사가 크지 않을 때잖아요. 회사가 이제 크지 않을 때. 그럼 회사가 이제 크지 않을 때 투자를 하고 그때 평균 인원수가 저희 한번 그때 집계를 했었었는데 한 4.7명?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작은 회사다 보니까 회사 가치도 작은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한 20억에서 100억 원 사이 회사에 제일 주력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저희도 지금 이번 주도 팁스 매칭 발표 주간인데 저희가 팁스를 이렇게 매칭해서 추천할 때 가장 많은 회사 가치가 30억대 이럴 때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30억의 회사 가치라고 했을 때 이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0억 원을 투자하는 순간 지분율이 30%가 넘어가고 저희 계열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한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입니다. 근데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를 투자하는 거는 크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아무리 회사 직원이 뭐 5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정부 제도로 팁스라는 제도가 그렇게 나오게 됐죠. 팁스 제도는 뭐 2억 원 투자했을 때 정부가 5억 원에서 7억 원을 매칭을 해주고 또 3억 원, 3, 4억 투자한 경우엔 딥테크 팁스라고 해서 맥스 17억 원까지 매칭을 하는 R&D를 그랜트로 이제 주는 제도가 팁스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예를 들어서 저희 AUM도 지금 1,000억 원이 이제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를 1,000억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1년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 하면은 벤처 캐피탈은 한 2, 30개 투자를 할 텐데 저희는 1,000억 원이 있으면은 한 400개 넘게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조직이 필요하고 또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육을 또 해야 되고 이 보육 과정 중에 팁스 매칭들도 있어서 팁스 매칭 같은 경우에도 원칙은 팁스 운영사 대표가 발표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왜 하냐라는 질문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어떤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CNT가 두 번째 회사고
첫 창업을 한 회사 이름이 SL2라는 그 카이스트 학내벤처 음성인식하는 회사였었는데요. 이 회사를 설립한 당시만 하더라도 엑스로이터 개념이 없었고 바로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았었는데 어떤 엑스로이터의 중재자 역할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 저 외에도 당시 투자를 많은 분들이 많은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회사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그때 투자를 받은 분들도 공감을 했었던 게 이런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와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엑스로이터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럼 투자자가 창업자들한테 보통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Why you? 왜 당신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까? Why now? 왜 지금 투자해야 됩니까? Why this idea? 왜 지금 하필 이 아이디어입니까? 또 맨 마지막 Why me? 왜 하필 저한테 받으시려는 겁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hy you에 대한 사실 정답은 왜 당신한테 투자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분야에, 이 시장에 가장 경험치가 많은 사람입니다가 정답이에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 분야는 저 창업자가 경험치가 제일 많구나. 저분 이상의 경험치가 없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 때 투자를 더 하거든요. 이게 YU의 답이라는 거죠. 보통 문제 정의도 창업자의 어떤 경험에 기반으로 한 문제 정의 그리고 이 솔루션도 그 경험에 의해서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역시 경험의 누적으로 나온 인사이트로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거든요. 문제의 질이 높아질수록 사실 솔루션의 질도 높아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도 보면은 아고스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분이 3D 광각 카메라를 10년 이상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아고스비전 같은 경우에도 연구는 계속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어디다 팔까?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인 상태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실제 저희가 투자한 이유는 이분의 경험치 때문이었습니다. 3D 광각 카메라에 대한 R&D 경험치. 결국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현대자동차도 같이 투자를 하게 설득을 했고 현대차가 투자하면서 벤더가 됐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많은 로봇들 있잖아요. 로봇들 특히 로봇계에 눈에 이 회사 기술이 쓰입니다. 3D 광각 카메라가. 뭐 광각 카메라는 2D 카메라를 쓰게 되면은 뭐 걔가 내 바로 앞에 있으면은 내 얼굴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3D 광각 카메라를 써야지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는 그런 기술인데 혹시 이분의 경험치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 사례죠. SG마도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분은 이제 전산학과를 나왔고 근데 이분 낚시에 대한 경험치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왜 낚시를 했냐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뭐냐라고 했더니 대답이 되게 처음에 의아했었어요. 전 낚시 싫어한다. 왜 싫어하냐면은 아기 때부터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낚시가 잘 안 되면은 기분이 안 좋고 또 고기 잘 잡히면 기분이 좋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았고 어릴 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날에 고기가 잘 잡히네 저런 상황에 고기가 안 잡히네 이런 것들이 경험치로 이제 또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산학과를 간 다음에 이분이 아버지와의 경험,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낚시 포인트를 예측하는 도미넌트 팩터를 정의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뭐 기상 정보, 해류 흐름 정보 등등등을 학습을 해서 낚시 포인트 예측 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저가 40만 명이 넘었고요. 어렸을 때 이 경험치가 SG마라는 회사를 만든 거죠. 뉴트리 인더스트리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인데 이분은 대학교 때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전공은 경영학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처리를 위한 여러 논문들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접하고 이분이 이제 시카고대 어떤 모 교수님의 논문 중에 등의 노예라는 큰 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나서 건조 분말시키면은 물고기 양식 사료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실험실에서 실험한 정도의 연구 논문을 냈는데 그거를 읽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한테 500평 정도의 땅을 받아가지고 실제 등의 뇌를 사육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처리장을 창원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실제 처리를 한 1년 동안 하다가 추가 자본이 필요해서 여러 투자자들한테 메일을 보냈고 제가 그 메일을 받고 갔어요.
사실 그 실사로 아무도 안 갔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갔었는데 정말로 제가 투자하면서 한 실사 중에 제일 힘든 실사였는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그 등에는 벌레가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사육장 그 냄새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그 과정을 지켜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몇 년 동안 그거를 계속 경험하고 실행하다가 저희 투자한 다음에 그 시카고대 교수님한테 감사의 메일을 보냈더니 그 교수님이 되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걸 실제 한 사람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실제 그 광경을 보셨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 이 창업자를 추천을 해가지고 현재 싱가포르 진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치의 누적이 와이유 왜 당신한테 투자해야 됩니까의 가장 큰 이유고 정답이라는 거죠. 다 와이나우 개념입니다. 와이나우는 저희가 지금 16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오늘 여러분들이 참가하시는 이 워크샵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이 프롭테크, 이 스마트 건설 물류 분야, 물류 분야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400개 이상 기업을 16개 분야로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16개 분야들을 투자할 때 왜 지금 투자해야 하느냐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IPG 로드맵인데요. 보통 시드 투자는 MVP가 끝나면 합니다. MVP,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이때 MVP는 사실 어떤 특정 시장에서 MVP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안에서도 MVP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을 모아놓고 MVP를 했어요. 해도 미니멈 최소 기능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의 개념이 이게 가설이 검증이 1차 됐군요라는 표현을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MVP가 검증된 기업은 보통 시드 투자를 하죠. 저희도 사실 시드 투자를 하긴 합니다. 보통 시드 투자는 밸류가 되게 낮죠. 저희도 시드 투자를 할 때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밸류로 시드 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력 투자하는 분야는 프리-A 투자예요. 프리-A 투자를 할 때 팁스가 많이 매칭되고 이때는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 PMF 검증이 끝났는지를 보는데 1차 정의한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성공을 했느냐를 보는 게 PMF입니다. 그래서 1차 정의한 시장이 보통 여러분들 탐샘섬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탐샘은 좀 커야 돼요. 커야지 장기적으로 회사가 클 거라는 확신을 주는데 요즘에 그 밑에 램도 쓸 때가 있는데 1차적으로 내가 처음 들어가는 시장에 대한 규모는 이것도 어느 정도 실험적인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크게 쓰면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쏨을 1조 써놓고 내가 매출을 1억 했어.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죠? 0.000001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투자 검토할 만한 수치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제가 정의한 쏨은 좀 작은데요. 일단 1차 타겟 시장을 10억 정도 잡았고 저희 작년 매출이 한 4억 정도에서 실제 저희 자체 측정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어갔어요.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이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프리-A 단계 표현입니다. 저도 팁스 발표할 때 이 팀 같은 경우는 프리-A 단계에서 이러한 시장에서 이런 성과를 냈고요. 그 다음 팁스 R&D를 통해서 실제 그 다음 CPF, 이 고객, 이 커스터머 프로덕트 핏, 실제 고객들의 내가 찾아내서 이 고객의 확장 개념으로 그 다음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해내도록 돕는 게 엑셀러레이터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라고 이제 표현을 실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VP, 시드 투자를 받기 위한 어떤 실험적인 개념, 그 다음에 내가 첫 번째 정의한 시장, 보통 쏨이나 레민인데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논해가면서 이 프로덕트가 마켓과 핏업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투자가 투자를 했는 커스터머 프로덕트 핏 단계에 대한 어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접근 개념에 대한 어떤 그 선제적 투자의 설득 방법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IPG 로드맵이고요.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정답은 제가 이 자본을 받아서 이 PMF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다음 자본을 받아서 CPF 그 다음 시장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시장 확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도 또 배달의 민족도 다 MVP를 했어요. MVP를 처음에 카카오도 그냥 문자 메시지를 노랗게 만들어서 그냥 메시지만 주고받는 MVP를 했고요. 배달의 민족도 이 푸드 애그리게이터로서 음식 메뉴들을 모아놓고 음식점들을 모아놓았을 때 전화만 돌려준 서비스여도 이게 의미 있는 정보 전달 가치가 있다라는 MVP를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주문을 이제 내려주는 형태의 그 PMF로 들어갔습니다. 배달의 민족 PMF 얘기는 되게 유명해요. 어디서 PMF 할 거니 3억을 투자해주고 라고 했더니 처음에 뭐 한 구에서도 되게 어렵고 한 동도 어렵고 그 서대문 연희동에 위치한 연대 후문에서 소방서까지 하숙집에 사는 20대 후반 남자들을 특정해서 할게요. PMF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 여러분들이 사례들을 아시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Why Now의 개념이에요. Why this idea 세 번째입니다. Why this idea는 Why Now의 개념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시리즈 B급 이후의 회사들 이미 성공한 사업 모델이 있는 회사들과 성공한 사업 모델이 없더라도 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BCG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매트릭스예요. 먼저 X축을 소개해드리면 X축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입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 크로스텐데가 대강 1 정도 되는데요. 1이 내 시장 점유율이 30%, 경쟁사가 30% 그러면 1이에요. 근데 내가 30% 경쟁사 15면은 2니까 좀 더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거꾸로 돼 있으면 좀 더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Y축은 시장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할 때 시장 성장률이 다 높은 데서 창업을 합니다. 팁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 얘기 시작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요. 시장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라는 게 보통 발표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장 성장률이 높은 데서 그리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당연히 시작하니까 낮을 거잖아요. 낮은 1, 4분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은 퀘셔마크는 1, 4분면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 2, 3, 4잖아요. 그래서 보통 1, 4분면에서 2, 4분면에 있는 스타로 성장을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스타가 되려는 것은 X축의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려는 노력 자체가 스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죠. 모든 스타트업들이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성 기업도 스타가 되려고 저희 신테크도 스타가 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스타가 되어 있다가 시장 성장률은 어떤 시장이든지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뭐 외식, 뭐 치킨, 피자 이런 것, 피자도 떨어졌죠. 뭐 치킨 정도 빼놓으면은 또 시장 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은 스테디셀러를 찾기가 만만치 않죠. 아무튼 이 시장 성장률 떨어지는데 시장 성장률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스타에서 캐시카우가 됩니다. 캐시카우. 매출은 떨어지는데 이익률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셰인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셰인테크도 저희가 푸드테크만으로도 매출 200억이 갔었고 그때가 이제 푸드테크만의 전성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절에서 실제 이 푸드 애그리게이터들, 뭐 배달 앱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서 저희 솔루션은 프랜차이즈 자체 앱들 또는 뭐 카카오 선물하기 중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사스 형태를 제공하는 저희 솔루션들인데 당연히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생기면서 이제 시장 성장률이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오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200억대 매출을 푸드테크에서만 할 때도 영업이익률이 한 20억대였었는데 매출이 떨어진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30억대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실제 퀄리티 컨트롤을 위한 어떤 기준 자체가 기존의 메인 채널일 때보다 낮아지면서 실제 원가가 같이 훨씬 더 낮아지고 이익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저희 신테크도 지금 뭐 대표번호 주문이나 뭐 모바일 앱 주문, 홈페이지 주문, 뭐 카카오 선물하기 중개 등 많은 그런 저희 사업들이 캐시카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옆에 보면은 도구 개잖아요, 개. 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가 되는 경우들은 스타가 되기 전에 시장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이제 그 도구의 영역, 4사분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똑똑하신 분들이 개라고 써서 제가 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되는 저희도 실제로 신규 사업하다가 이렇게 바로 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리즈 B 이후에 있는 회사들은 현재 우리가 캐시카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 스타가 되려는 사업이 현재 뭐예요? 라고 해서 투자를 받고요. 보통 이제 아직 프리 A급이나 시드에 머물러 있는 회사들은 계속 이제 스타가 되려고 하지만은 몇 번의 시도가 다 이제 이게 개로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의 영역을 우리가 3번 경험했고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한 직전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도모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YDS 아이디어의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 다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YB. 왜 하필이면 저한테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나요? YB의 개념이에요. YB의 정답은 YB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스마트 머니라는 개념이에요.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내가 가령 시엔티테크한테 2억 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2억 원 플러스 알파의 가치가 있네. 시엔티테크에 뭔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네. 시엔티테크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저희한테 투자받은 많은 분들한테 왜 저희한테 투자를 받으셨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이 스마트 머니 개념에 있어서 1번이 팁스예요, 팁스. 저희가 이번 5월 달에만 팁스를 18건을 추천을 해서 열심히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저희가 뭐 2억 원을 투자했지만 팁스가 되면은 뭐 해외 마케팅하고 국내 사업화 합치면은 한 7억 정도 유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정부 R&D 자금 7억 원은 스마트 머니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푸드테크 기업인 경우에는 뭐 시엔테크의 그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가 한 50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 또 기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다 스마트 머니의 개념이에요. 뭐 쿠켓이나 뭐 이런 청춘에비 이런 푸드테크 회사들도 대부분 시엔티테크에 투자를 받고 스마트 머니의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는 회사고요. 그 여기 보면 저희가 팁스를 최근 3년간 이제 국내에서 최다 팁스 매칭을 하고 있고 올해도 뭐 지금 최다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올해 저희가 딥테크 팁스 포함해서 팁스 현재 지금 티켓 받은 게 40개입니다. 40개. 평균 팁스 운영사들이 1년에 받는 티켓 수가 평균이면 10개 안 됩니다. 평균 한 7, 8개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전년도의 팁스 매칭 개수와 투자 총액 이런 것들이 이제 팁스 티켓 개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속 점도 관리를 잘 해와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팁스 매칭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 스마트 머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자들이 투자자들을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때 반드시 유념을 해야 하시는 게 스마트 머니. 어떤 엑셀러레이터, 어떤 벤처 캐피탈의 자본이 나를 잘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공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